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터넷 기술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코리아 인터넷 컨퍼런스 2025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적 ICT 기술과 AI 기반 융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별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됩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와 함께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전체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의 핵심인 RNA 복제 효소 복합체의 형성을 차단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항바이러스제가 복제 효소 복합체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과 달리 이 물질은 복합체가 아예 형성되지 못하도록 구성 단백질 간 결합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2호 태풍 스팟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점차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 중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도 1의 세기로 북상하다가 목요일쯤 도쿄 북동쪽 해상에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팟은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농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며 금배추로 불렸던 배추.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평년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배추 수급 대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꾸준히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 진열된 여름 배추.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여름 생산량이 크게 줄어 언제든지 가격이 들썩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23만 6천 톤으로 평년보다 24.5%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배 면적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이 원인인데 실제로 2021년 5,500헥타르가 넘었던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은 올해는 3,400헥타르로 38%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름 배추는 충해나 연작 피해, 이상 기후 등으로 재배를 꺼리는 농가가 늘면서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고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가뭄까지 겹쳐 배추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매 가격이 재작년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업체들이 포장김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가 하면 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배추. 올해 여름에도 금배추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죠. 안 그래도 배추 오늘도 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배추 2만 3천 톤을 비축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배추를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예비묘를 작년보다 25% 많은 250만 주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반복되는 공급 부족을 막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가 배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회복하고 병해충을 막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단기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이에 한전은 킬로와트 시당 5원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동결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을 유지해 실제 인상 금액은
일반 150원, 청소년 100원, 어린이 5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시가 지난 2023년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겠다고 한 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에 따라 인상이 지연됐다가 이번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는 비싼 부품값이 부담인데요. 제조사 부품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65% 수준인 품질 인증 부품이 있습니다. 도입 10년째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데다 공급망 부족까지 맞물리며 사용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품질 인증 부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수입차 제조사가 만든 부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부품, OEM 제품과 품질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부품으로 가격은 최대 40%가량 쌉니다. 자동차 충격 실험으로 두 부품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제 왼쪽에는 제작사 부품을 사용한 차량이, 오른쪽에는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한 차량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안전성을 시험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품질 인증 범퍼와 팬더를 설치한 차량이 시속 56km 속도로 벽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자가 받은 충격을 측정해봤더니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10% 아래인 안전도 우수 등급이 나왔습니다. 제조사 부품 차량의 실험 결과와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을 해도 차량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상해치 또는 안전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경제적인 선택지지만 품질 인증 부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조한 사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인식. 2015년 시작돼 벌써 10년이 지난 제도지만 소비자 대부분 품질 인증 부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혹시 안전에나 또는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품에 품질 인증 부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표준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전국 공업사나 정비업소에 보급하도록 공급망부터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으로는 재고가 있어야 부품을 갖다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부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의 그 부품에 대한 재고 정보도 이제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비업체가 품질 인증 부품 재고를 조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 물량 부족으로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가입자 모집을 재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의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행정지도 조치를 2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KT가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교체 작업도 안정화돼 행정지도 목적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전국 유통망과 협업해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연구자 1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킹이 발생한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대한 서버 접속 기록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양이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6일 보안 점검 과정에서 해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사흘 뒤 정밀 점검 결과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프랑스 파리에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현지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K방산과 원전 수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부의 한 건물에 경남도의 파리 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세계 7개 지역에 이은 8번째 해외 사무소인데 광역시도 가운데 유럽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현지 사무소를 연 것은 경남이 처음입니다. 유럽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위의 경제권으로 경남의 우주, 항공, 방위, 원전 산업과 접점이 큽니다. 파리 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경남도는 현지 기업을 초청해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설명회엔 장 피에르 라파엥 전 프랑스 총리와 현지 기업 50여 곳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럽에 개설한 것이 중요하고 또 유럽에서 파리에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폴란드라든지 체코 또 덴마크, 독일 여러 가지 이 유럽권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관광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 투자 설명회에 참가한 경남 기업들은 파리 사무소가 유럽 시장 진출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에 이런 사무소 개소돼서 또 이 해외 진출한 기업으로 교두보가 마련되고 또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으로 참가한 대학 역시 유럽의 대학 기업들과 인적, 학문적 교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업과의 교류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이번에 유럽 사무소 개소는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나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입장으로서는 인재의 교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방위 산업과 원전 등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남도 파리 사무소는 경남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과 유럽 각 지역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정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2025 신약개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화합물은행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효소 저해 예측 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효소는 인체 내에서 약물이나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로 약물 상호작용이나 대사 안정성 예측에 쓰이며 신약 후보물질 초기 검증 과정의 주요 지표입니다. 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열리며 8월 중 1차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5팀을 선정한 뒤 9월에 발표합니다. 인터넷 기술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코리아 인터넷 컨퍼런스 2025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적 ICT 기술과 AI 기반 융복합 서비스 등 98개의 주제별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993년 한국학술 전상망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행사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의 대회장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학술적인 또 산업에서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서 많은 연구자들, 많은 참석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의 핵심인 RNA 복제 효소 복합체의 형성을 차단하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항바이러스제가 복제 효소 복합체의 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것과 달리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는 복합체가 아예 형성되지 못하도록 구성 단백질 간 결합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먼저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통해 결합 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펩타이드를 만들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세포 침투 서열을 함께 도입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생쥐 감염 모델을 통해 이 펩타이드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체중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생존율은 100%를 기록하는 등 강력한 예방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인규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중락 박사 공동연구팀이 미세한 숨소리와 낮은 압력, 작은 소리까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3차원 전자구조 기반의 촉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2차원 필름의 전극을 정밀하게 형성하고
열과 압력을 통해 3차원 구조의 센서를 만들었다며 기존 센서의 느린 반응 속도를 극복하고 유연성과 정밀성, 내구성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기를 유전체로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였고 운동 중 발바닥 압력 분포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손목 맥박 측정으로 혈관 건강 상태 평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을 AR 기반 외과 수술 훈련 시스템에도 적용했는데 센서별로 서로 다른 탄성 강도를 부여해 실제 생체 조직과 유사한 강성을 구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전격적으로 투하하면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자평하는 반면 이란은 지상부만 살짝 망가졌을 뿐 농축 물질은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고 주장합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공습을 감행한 다음 날 이란 포르도 핵시설이 촬영된 위성 사진입니다.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3개씩 2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때 이곳에 환기구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미 단단한 안반이 한 번 뚫린 적이 있는 만큼 포르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폭탄을 투하하는 위치로 택했다는 겁니다. 관심은 미국이 평가한 것처럼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제거됐느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공격받은 핵시설 외부에서 방사능 수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포르도 지하의 피해 상황은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AEA inspectors are in Iran and they must do their job. This will require a cessation of hostilities so that Iran can let the teams into the sites. 이란 측은 핵시설 출입구 표면이 경미하게 손상된 것을 제외하면 공격은 성공적으로 저지됐다는 입장입니다. در گذشته مواردی بوده که بلافاصله ما اونها رو جبران کردیم و با توجه به توان و ظرفیتایی که داریم طبیعتاً این صنعت باید ادامه پیدا کنه رشدش متوقف نمی 또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공습 직전 지하시설로 진입하는 터널 주변에서 트럭 10여 대가 포착되는 등 활발한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란 측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뿐 포르도 핵시설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모든 핵시설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멸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사진을 보면 흰 구조물이 안반 속 깊이 파묻혀 있다며 지붕조차 지면보다 아래에 있어 불길로부터 완전히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미군의 이란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발언 이틀 만에 공습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김종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저울질하던 트럼프 대통령. 협상 가능성 등을 들어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현지 시각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I have a messag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and I quote,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하지만 이 발언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2주 안에라는 발언을 뒤집은 건 아니지만 2주의 시간은 이란에 줬다는 거로 대체로 해석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절반 넘게 미국의 개입을 반대한 상황에 공습이 단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몇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에 시간을 더 줘도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이스라엘의 거듭된 지원 요청에 조기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 등입니다. 결국 자신의 임기 초반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될 거란 위기의식,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공감대와 개인 정서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ll U.S. allegations against Iran are unfounded, with no legal basis and politically motivated. The timing, nature, and scale of Iran's proportionate response will be decided by its armed forces.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의 대외 분쟁 최소 개입 기조가 흔들리고 개입을 계속하기도 발을 빼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전격적인 미국의 이란 공격은 우유부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휘둘리며 정밀한 분석에 앞서 일단 공격을 단행했는데 이제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선제 공격한 직후에도 협상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격이 예상외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판단도 믿지 않고 G7 정상회의 중간에 귀국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Tulsi Gabbard testified in March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id Iran wasn't building a nuclear weapon. I don't care what she said. I think they were very close to having. 그러나 댄 케인 합참의장과 중동관할 중부사령부 쿠릴라 사령관 등 베테랑 군부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이란에 2주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에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은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어망이 위협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2주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이란 핵시설 제거를 위한 단독 작전에 나서겠다고 트럼프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곧바로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뒤 핵시설 완전 제거를 선언했습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그러나 아직 이란 핵시설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It's not a guarantee that one or even two of these weapons would be able to successfully take Fordo offline and certainly even to destroy it. 일단 저지르면 트럼프가 끌려올 것이란 네타냐후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한 공이 온전히 이스라엘에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핵심 지지층인 마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동 전쟁에 발을 담그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추가 군사 행동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공은 이란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속에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2,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 단가는 톤당 1,295달러로 지난해보다 9.4% 급락했습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수출 물량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벽걸이 에어컨의 주요 브랜드 5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 평가한 결과 냉방 속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35도로 유지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킨 후 24도까지 낮추는 데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7평형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의 벽걸이 에어컨은 10분 45초, 캐리어의 6평형 에어컨은 10분 48초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루컴즈전자와 하이얼 제품은 14분을 넘겼습니다. 또 에어컨을 5시간 동안 작동시켜 설치 공간의 평균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선 LG전자와 삼성전자, 하이얼 제품이 설정 온도와의 편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로 전면전으로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지금 보다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